토론회들 잘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같이 봤는데요. 뭐 이렇게 실소가 나오는 장면들도 좀 있었고, 좀 짜증이 나는 장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총평을 한번 내보시죠. 총평. 네, 뭐 오늘 주제가 뭐 사회 사회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금 의료 개혁, 음.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 음. 정의이었습니다. 이 토론이 사회 갈등이다. 아, 그쵸. 네. 예. 이 토론이 사회 갈등 그 자체다. 사회 갈등이다. 예.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 이 토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K 문화, K 컬처, K 이니셔티브다. 이게 뭐 토론입니까 이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쵸. 네. 저도 전반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황당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후보별로 붙어볼까요? 아니면 사회 갈등 이렇게 그 1부, 2부, 3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끝나서 아직 열받음과 흥분과 허탈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여러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논리와 이성과 팩트를 중시를 하셨는데 왜 이해관계자 모델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왜 흥분과 왜 허탈이 왜 있습니까? 이해관계자 모델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F라고 그러고 감정이라고 그러고 그래 왔는데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관계자 안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왜 그러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TV 토론 팀에 이제 그 좀 준비팀에 부분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질문 중에 제가 이제 뭐 질문지를 쓴 것도 있고 예상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하루만 좀 투입이 됐고 이번 2차 토론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계속 바뀌어요. 현장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왜 빠졌지? 아니면 이거는 대본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못 하셨지? 뭐 권영우 후보 기준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묻어나서 그러니까 시험을 완벽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야 되는데 100점을 못 맞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김준일 변호사님 얘기는. 그렇죠. 뭐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 점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 10점은 이제 시민들의 감흥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준비된 게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늘 이제 시간에 쫓기거나 현장 상황이나 뭐 또 변화들이 있으니까 뭐 했는데 이제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는 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토론은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미지죠.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들 이미지로 보고 그것을 의식해서 후보라는 사람들도 이제 이미지에 의존하는 그러한 이제 토론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 딱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미지적으로 보면 이미지로만 보면 토론을 하고 싶은 후보 그래도 토론을 하고 싶어하는 후보가 있고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후보가 있었어요. 제가 느낌은 그렇죠. 제 느낌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참여한 김준우 변호사가 참여한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을 하고 싶은 후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점은 그렇게까지 뭐 화낼 물론 그렇게 하죠. 화낼 필요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너무 몰입했다. 너무 원래 몰입했다. 영화가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이 있는데 4, 5, 6이라는 건 이제 원래 1, 2, 3 그 이제 에피소드 4는 처음에는 에피소드 4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이제 새로운 희망 스타워즈 그냥 스타워즈로 나왔는데 그냥 스타워즈죠. 그게 이제 대박이 나고 그 후속편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4, 5, 6에 이렇게 간 건데 그게 이제 후속편이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원래 3부작이면은 두 번째 거는 반응은 좀 안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위로해 주시는 거군요. 저는 위로는 잘 모르겠고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이제 조금 더 객관화해서 이제 후보별로 보면 이제 자기 지지층들은 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했을 것 같다.
만족했을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그게 반대편이든 아니면 뭐 중도든 무당층이든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또 각각의 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전략을 보면 일단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둘 다 이재명을 팬다. 요게 이제 핵심 전략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패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신상을 텁니다. 그죠? 신상을 터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가족 문제, 뭐 재판 문제, 뭐 부산 헬리콥터 문제, 뭐 해가지고 신상을 계속 터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요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너 이거 알아? 뭐 계속 이제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태도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략한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게 있는데 오늘 각자의 이제 전략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이준석 간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그 경쟁 뭐냐? 내가 더 이재명 잘 때려 이거를 이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난 토론에서 사실 김문수, 이준석 간의 경쟁에서 김문수가 밀렸습니다. 이준석이 더 이재명을 잘 패.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네. 이준석 후보가 원래는 네. 이게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네. 제3 후보가 빠지죠. 그렇죠. 양당에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보수 후보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준석이 10%를 넘기는 조사 또는 10%에 걸리는 조사가 지금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이준석 후보가 네. 제가 그냥 이후의 반응들을 보면은 1차 토론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신호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뭐 꼭 그런 거 뭐 본인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네. 그런 느낌이 팍팍. 네. 왜냐하면 이재명 그 캠프 이준석 후보 캠프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 백불할 때 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기자들 뒤에. 네. 표정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백불을 엄청 길게 했어. 네. 한이 많은 거야. 그 왜냐면 네. 자기는 자기만의 연장전을 치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네, 그렇죠. 근데 뭐 본인끼리는 그럴 수가 있는데 유권자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진 미천과 가진 그 이제 지지층의 어떤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죠. 김문수보다 잘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평가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게 안 됐으니까. 그 처음에 이제 권영 후보한테 어퍼컷 한번 받고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완전 망했죠. 그 핵발전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핵발전소가 핵폭탄 맞아도 괜찮다고 지금 하는 지경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수 인사들이 들어도 네. 그런가 이게 했을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지경이니까는 그랬으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본인은 자기에 대한 이제 그 자존감이 이제 더 높으니까 이준석 본인은 내가 훨씬 더 화려한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막 2단 옆차기가 나오고 공중 반바퀴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 건데 네. 겨우 어퍼컷 두 방 날리고 스텝 몇 번 밟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한번 댐프시로를 한번 보여줘 이러는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좀 한이 남아가지고 며칠을 혼자만의 연장전을 계속 치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딱 어저께 그 여론조사상에 네. 자기가 계획한 효과가 나온 거예요. 네. 10% 넘는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칼에 가고 여기는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확실히 내가 공중제비 돌아 2단 옆차기를 내가 보여주고 시전하겠다. 네, 그다음에 프로레슬링으로 치면은 그 뭐 5스타 스플래시를 보여주고 막 이런 걸 막 한다. 그래서 오늘은 막 공중제비를 돌고 별 짓을 이제 다 한 거를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 김문수 후보 쪽은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쵸. 김문수 위주의 단일화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재명을 더 세게 그러면 우리가 이준석보다도 더 세게 욕을 해가지고 더 세게 상대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압도하는 이재명 상대할 수 있는 보수가 나야.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준석처럼 기술이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네. 김문수가 그렇죠. 기술이 좋지는 않아요. 네. 공중제비 돌고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우직하게 가자. 우직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하자. 네, 우직하게 파워형으로 가자.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근육 쪽으로 가자. 네. 기술이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 쓰던 간단한 기술로 네. 헐크호건형으로 간 거예요. 펀치, 반복되는 펀치, 해머링, 그다음에 이제 킥 간단한 킥, 그다음에 이제 쓰러트린 다음에 레그드롭 뭐 이런 걸로 한 3가지 기술로 간 겁니다. 네. 3가지 기술로 계속 때린 건데 그쵸.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제 화려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 둘의 경쟁이 있어서 둘의 경쟁이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위였던 것 같고 그 둘의 경쟁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재명의 전략은 요 기술을 받아주는 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대충 받아준다. 받아주는데 내가 여기에 맞대거리를 마구 하지는 않고 여전히 아웃복싱으로 간다.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는데 피하면서 한 번 쥐어받고 피하면서 한 번 쥐어받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같이 대거리 해가지고 그냥 피하면서 쥐어박지 않고 막 이렇게 이 인파이트로 가지 않는다.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약간 인파이트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어쩌라고 뭐 이런 건 사실 약간 긁힌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좀 더 여유 있었어요. 그리고 좀 되짚어 보면은 잘 되짚어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상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루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한쪽으로 쏠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수 유권자층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더 정확하게는 이준석 쪽을 좀 키워준 거죠. 오늘 사실은.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선전하는 게 다자구도가 좋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론 전략에 이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준석 살살 긁으면서 거의 권영국 후보한테 아무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권영국 후보가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김문수, 이준석은 이재명 공격하는 경쟁이 붙어버리고 이재명은 두 보수 후보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균등화 전략으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는 소외가 되는 이런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별로 얻지 못하는 기회 속에서 권영국 후보가 1차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지도를 한 번에 확 올리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호통 전략 이런 거를 적절히 써가지고 신스틸러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전략은 이제 한 번은 확실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두 번은 힘들죠. 그렇죠. 두 번, 세 번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번에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연타를 날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수 2명의 후보가 이재명 때리기 경쟁이 붙어버리면서 이게 토론이냐? 하는 느낌으로 갔어요. 쌈박질이었으니까. 이게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적어도 권영국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저 후보는 토론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도 이 토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인상을 분명히 줬을 것이다. 그래서 뭐 같이 준비하고 이제 같이 또 토론에 직접 임한 후보 입장, 캠프 입장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준비를 많이 했을 테니까 준비 많이 했는데 기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제한적으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지난번 같은 한 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방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이미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손해보는 토론은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총평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